이제부터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종찬 감독님부터 작품에 대한 소개와 인사,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께서는 자신이 맡은 인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인사를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연출을 맡은 홍종찬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라이프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대학병원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오늘 첫 방부터 그 마지막 방까지 많은 관심과 그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에서 예진우 역을 연기하게 된 이동욱입니다. 제가 연기하게 된 진우는 보통의 의사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대단한 걸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이 대명제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런 의사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니까 그런 평범한 의사인데 제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일들 때문에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게 되고 이 병원을 지켜야겠다. 인간을 위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나가고 성장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승효 역할 맡은 조승우입니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덥고 오늘 또 좋지 않은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구승효 캐릭터는 병원의 총괄 사장이고 매번 늘 적자만 있는 대학병원에 그 적자를 깨부수기 위해서 긴급 투입된 소방수 같은 그룹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에서 마음이 따뜻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노을 역할을 맡은 원진아라고 합니다. 노을이는 진우의 오랜 친구이면서도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사이고요. 저희 드라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이 따뜻해 보이고 해맑아 보이는 역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세화를 연기한 문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세화라는 인물은 상국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이고요. 상국대 최초의 여성 신경외과 센터장이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의사 출신이고 또 상국대 출신이어서 상국대 병원 출신이어서 어려움 모르고 자랐을 것 같지만 병원 안에서 가장 터프하고 힘들다는 신경외과 과정을 거쳐 옴으로써 굉장히 강인한 면을 많이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로지 진료, 의료 행위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 와중에 상국대 병원을 지키려고 굉장히 앞장서서 싸우기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에서 예선우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이기영입니다. 예선우라는 인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심의위원이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고요.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병원과 의사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 있는 인물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배우 이재명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상국대학교 흉부외과 센터장입니다. 유일한 상국대 출신이 아닌 비상국대 출신 센터장이고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오로지 환자를 위해서 수술실에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아주 정직하면서도 뜨거운 가슴을 가진 흉부 외과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앞서서 사진 촬영할 때는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여러분의 인사를 통해서도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취재진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우선은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조승우 배우님한테 우선 궁금한 게 전작인 비밀의 숲에서 그 작가님께서 이제 성과학이 없고 뭐 명확하지 않은 스토리로 좀 여기 있습니다. 예, 오른쪽. 저기 왼쪽 알겠습니다. 끝에 계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성과학이 없는 캐릭터를 좀 그 작가님께서 만드셨는데 이번 구승효 캐릭터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비기닝 봤을 때도 좀 밝은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캐릭터 분석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재명 배우님한테 전작에서는 진짜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 역할을 하셨잖아요. 되게 깔끔한 역할이었는데 지금 뭐 티저 같은 거 보니까 깔끔하지 않더라고요.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실지랑 그리고 한 발 떨어져서 주인공이 되시는 이제 조승우 배우님이랑 이동욱 배우님을 보면 어떤 이 드라마는 어떤 거에 키포인트를 줘서 보면 좋을지 조언 같은 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효는 일단 병원의 적자를 다 뜯어 고치기 위해서 병원의 총괄 사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병원에서도 뭔가 배워가는 게 있는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약간 변화해가는 그런 모습도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초반에는 강자에게는 엄청 약하고 약자에게는 엄청 강한 좀 재수없는 캐릭터예요. 네, 아주 정말 극혐의 캐릭터고요. 그게 뒤로 가면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봐주시기 나름인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 나쁜 놈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나름의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룹과 병원을 동시에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유재명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흉부외과장이라는 그 직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위치가 주는 건 굉장히 과장급으로서 존경받고 그리고 실력이 뛰어난 어떤 교수님이실 텐데요. 제가 생각한 그 주경무는 상대적으로 되게 좀 인간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인간적이라는 게 오로지 수술만을 생각하는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제일 처음에 어떤 역할, 환자를 위해서 환자를 살리고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최대한 좀 자연스럽고도 좀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다소 방치된 모습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것이 그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었다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꾸미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과의 그 어떤 밸런스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몫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실제 병원을 가보니까 그 되게 평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평범하게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구승효와 예진우를 바라보는 어떤 부분에서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 맞죠? 네. 예. 그 두 역할 다 되게 젊은 어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어떤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실력과 그 능력이라는 건 이제 상대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그 병원을 관리하는 어떤 관리자의 어떤 경영자의 어떤
역할이 주는 어떤 실력과 능력일 텐데 이 두 사람이서 논쟁하고 서로 논리를 만들어내고 또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소 거칠게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앞으로의 어떤 젊은 세대에 대한 그 모습들을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저희 과장급 세대는 병원에서 일을 한 세대는 또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었고 열심히 살아온 세대지만 앞으로 물려줄 세대의 이 두 젊은 친구들 또 그 이노울 씨 역을 이노울 같은 캐릭터 또 예진우 같은 캐릭터들이 그 향후에 좁게는 의료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세계에서 이들이 어떻게 전 세대의 것들을 답습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혹은 새롭기도 하고 또 전복적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싸우는 방식이 어떤 논리로 싸우는지 어떤 신념으로 싸우는지를 좀 염두에 두시고 보면 더 풍부한 어떤 그게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재용 씨 목소리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앞서서 이 본인의 캐릭터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또 이 두 번째 지금 키포인트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관통하는 키워드가 고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정말 생각들을 지금 이 드라마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뇌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마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게 더불어서 조승우 씨의 극혐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예상 외였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구승효가 어떤 인물일지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 그런 조승우 씨의 답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무대 위에 계신 여러분께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정말 많은 취재진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래서 장소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리가 약간 좀 작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답변부터는 마이크를 좀 더 가깝게 대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고요. 저 이동욱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도깨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이동욱 씨 돌아오시는 모습 기대했는데 라이프를 또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도 스타 감독님 또 작가님과의 호흡이신데 이수연 작가님의 대본은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이동욱 씨랑 조승우 씨께 공통 질문을 드리면 포스터에서 보면 이제 두 분이 이제 강렬하게 대치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극 중에서도 어떤 케미 혹은 갈등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두 분의 호흡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뭐 일단 작가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의 또 너그러움에 또 반하게 됐고, 같이 연기하게 되는 이런 기라성 같은 훌륭한 배우들, 이 세 가지 요소가 선택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승사자는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거였고, 이제는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돼서 그런 정반대의 느낌도 끌렸고요. 전작은 판타지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리게 돼서 그 점에 또 역시 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작가님의 글은 비밀의 숲으로 백상 대상 받으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제가 감히 어떻게 역시 이번에도 훌륭한 작품이 좋은 글이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우 형하고는 조승우 씨하고는 극 중에서는 굉장히 좀 대립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서로 편하게 쳐다보지를 않아요. 늘 노려보거나 곁눈질로 보거나 저 무슨 생각하지 이렇게 좀 보거나. 근데 실제로는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또 형이 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포용을 해주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비기닝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막 웃고 장난치고 농담하고 하다가 막상 이제 자 이제 슛 들어갈게요 하면은 그
그 눈빛을 팍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울 정도로 편하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답하는 걸까요? 네, 해주시면 감사하죠. 호흡. 저만 편하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일단 둘의 대립은 이제 예진우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구승효 사장한테 대들기도 하고 자기만의 설득력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요구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그런 거죠. 항상 둘이 부딪히는 이유가 야 어떻게 땅 파서 장사하니? 니들이 벌어야 니들한테 더 재투자를 하든 뭐든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의료가 더 발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데 정말 연기하는 내내 이동욱 씨를 바라보다가 정말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고요. 너무 노려봐서 그 외적으로는 항상 호흡은 정말 좋았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드는 아주 훌륭한 배우님이라 물론 키가 너무 커서 고개가 많이 아팠던 것 말고는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항상 연기를 거인같이 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 현장에서 제가 미는 유행어입니다. 연기를 거인같이 하면서 네, 두 연기 거인과 함께 라이프 제작 발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조승우 씨의 의외의 면을 굉장히 많이 보네요. 네, 눈알이 빠진다라는 것도 굉장히 뭔가 네, 의외의 발언. 오늘 네, 라이프 제작 발표 좋은데요. 네. 평소에 굉장히 포장이 잘 되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 두 분께 살짝 아까 저 앞에 지나가시면서 왜 웃으셨나요? 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 그냥 동욱 씨 보고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얘기였네요. 동욱 씨도 저 보고 웃었어요. 예. 두 분의 케미스트리는 이 정도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를 보면 웃음이 나오는 사이 아마 그 호흡이 라이프에서 아주 멋지게 찰떡 호흡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질문 정말 많으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BNT 뉴스의 김명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네, 여기 오른쪽 이쪽에 여기 계십니다. 있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과 문소리 배우님 두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 라이프라는 드라마 자체가 딱 보면 분위기가 뭐 병원 안에서 암투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암투하면은 이제 또 하얀 거탑이 생각나는데 보통 일반 대중이 하얀 거탑 비슷한 드라마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하얀 거탑을 떠올리는 대중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이 드라마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다 이런 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기 기획 의도를 보면 항체 역시 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먼저 항온과 결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승우 배우님과 이동욱 배우님이 항온과 항체인데 드라마가 진행되다 보면 뭐 스포가 안 된 선에서 두 분이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서로의 이제 의견에 동화된다거나 그런 변화된 지점이 있는지 그래서 아예 새로운 빌런, 악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문소리 배우님께는 예전에 박하사탕 GV에 갔었는데 그때 막 새벽 6시에 아침에 가서 촬영하고 또 이제 박하사탕 때는 여공이었는데 이제 또 신경외과 과장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좀 연기마다 색이 달라서 기대가 큰데요. 오랜만에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연기색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드라마가 기존의 어떤 다른 의학 드라마 혹은 뭐 아주 훌륭한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가 뭐가 다를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사실 뭐 작가님 얘기가 언급이 아까 됐었는데 사실 이 글을 봤을 때 사실은 이 글을 쓰시는 작가님 자체가 기존의 드라마를 쓰시는 문법을 쓰는 기존의 작가님들하고 좀 많이 다른 어떤 스타일을 느꼈기 때문에 어떤 글 자체가 주는 구성이라든지 어떤 작품 자체에서 이제 그게 원천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얀 거탑을 제가 죄송한데 다 못 봤습니다. 제가 일본 드라마는 봤는데 제가 국내 하얀 거탑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글 자체의 어떤 작품 자체의 색깔이 워낙 기존의 드라마와는 다른 식의 구성 방식이어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고 그리고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다른 드라마. 근데 여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 출연하는 저희 배우들, 이 캐릭터들이 다르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저희 드라마가 갖고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두 캐릭터가 항원항체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뭐 후반부에 어떤 스포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후반부 얘기를 제가 조승우 씨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냉철할 것 같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이 경영자로서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약자한테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 저 안에 저는 정말 아이보다 더 순수한 눈빛을 촬영 중에도 봤고 저희 드라마에도 이제 그런 게 담기기도 하는데 선과 악을 떠나서 냉철한 사람 안에도 사실 따뜻함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어떤 가정이 있고 그런 삶이 분명히 있을 텐데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더라도 어느 순간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동욱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소년보다 더 우수에 찬 눈빛 뭐 이렇게 보통 의사의 감정을 대변하는 캐릭터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구승효 사장보다도 더 무서운 칼을 갈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게 사실은 서로의 어떤 작용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그건 좀 포괄적인 의미의 어떤 기획 의도여서 네. 결국은 이들의 갈등과 대립이 사실은 무의미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면역력이 생기면서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갈등이 그 과정이 사실은 그 과정에 의미가 있었던 거지.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독님 말씀을 듣다가 질문이 좀 오랜만에 드라마 하시는 건데 매번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다른 연기색을 보여주시는데 오랜만에 드라마인 만큼 이번에 또 라이프에서 어떤 연기 색깔을 보여주실지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워낙 이수연 작가님의 대본이 탄탄했고 또 대본도 미리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대본에 그려진 대로 최대한 가깝게 감독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평소에 그렇게 뭐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독서를 퍼붓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감독님은 좀 날카롭고 무서운 신경외과 센터장을 원하셔서 거기에 가깝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행히 저희 병원 상국대 병원에서 이제 주축이 되는 10명의 센터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여기는 흉부외과랑 오늘은 저 신경외과만 나왔지만 안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응급, 뭐 장기이식센터, 그렇게 10분이 다 모이면 거의 10명인데요. 그분들과의 늘 상국대 병원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분들과 같이 회의하고 얘기하는 씬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많이 좋은 분위기와 좋은 배우들과 같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오랜만에 드라마지만 정말로 감사하게도 좋은 편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다들 마지막 촬영인 다들은 아니지만 마지막 촬영인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리를 함께 했었는데 이 대본에 대한 칭찬이 넘쳐났고 신자유주의에 휩싸인 이 돈의 논리가 최고인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다들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대본에 대한 믿음과 칭찬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최대한 잘 따라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신자유주의 얘기하니까 또 뭔가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라이프 보시면서 이 배우분들의 연기력도 이 감독님의 연출력에 몰입도 하면서 또 뭔가 또 깊게 공부를 하고 또 사회 현상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밤 11시에 JTBC를 켜시면 이분들을 만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번 중앙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네, 검정색 옷 입으신 기자님입니다. 네, 여기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에서 장호영 기자입니다. 저는 원진아 씨에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안방에는 6개월 정도 만에 돌아오신 것 같은데 라이프를 출연하게 된 계기와 소감하고 두 연기 거인과 호흡 맞추는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드라마를 이제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기회만 주신다면 해야 하는 작품이었고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선배님들께서 정말 다른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역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동욱 선배님하고는 이제 실제로도 친구처럼 편하게 좀 대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진우로 만났을 때 연기할 때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조승우 선배님은 평소에는 굉장히 유쾌하시고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슛이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몰입이 확 되시는 걸 보고 되게 몰입도가 높으신 분이다. 저런 거 정말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각기 다른 매력을 느끼고 많이 보고 배우면서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네, 원진아 씨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계속 두 분을 보셨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원진아 씨께서 칭찬하실 때 이동욱 씨께서 굉장히 크게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셨나요? 예, 만족스럽습니다. 평소에 그래도 좀 잘해준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는구나. 제가 젤리도 많이 보냈었죠. 네, 젤리도 사주셨고 콩국수 사줬다고 꼭 말하라고 하셔서 콩국수도 얻어먹었습니다. 네, 젤리와 콩국수로 맺어진 엄청난 호흡,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콩국수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진아만 사장님? 얼마 안 돼? 원진아 씨께서 쓸데없는 얘기를 자, 정정하겠습니다. 콩국수로 맺어진 호흡과 앞으로 콩국수로 맺어질 호흡을 여러분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유, 진땀나니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릿지경제 조은별 기자고요. 조승우 씨랑 유재명 씨랑 이규영 씨 세 분께 질문 드릴게요. 세 분이 사실 비밀의 숲에서도 이제 이수연 작가님 작품 나오셨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이 작가님 작품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 대본이 다른 작가님들보다 더 이제 촘촘하다, 현실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 대본 받으시면서 전작과 어떤 점이 가장 차별화됐는지 좀 세 분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유재명 씨부터. 네. 예, 차별화라는 것보다 비밀의 숲이라는 작품과 라이프라는 작품의 그 작품은 다른 작품이고 계절도 다르지만 시절이 다르지만 두 작품의 어떤 매력이 있다면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배우는 대본을 읽고 그걸 해석하고 그걸 연기하는 게 직업인데 그 작가님의 대본을 읽다 보면은 인물들이 많이 외로워 보인다는 어떤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연기적인 어떤 관점이기도 한데 그 외롭다는 것은 어떤 결핍이 있다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의 결핍이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유가 있고 나름의 신념이 있고 절실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충돌을 하는 것이 좀 겪어보지 못한 기존 작품에서 겪어보지 못한 어떤 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황홀감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통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걸 잘 표현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지만 그걸 잘 못할까 봐 하는 불안감도 생긴 것도 사실이고
주경문을 예를 들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의사이지만 이 사람 안에 또 다른 또 욕망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다 보면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해냈을 때의 짧은 쾌감이 있지만 다음 씬을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또 고민도 쌓이고, 그렇게 하다가 한 작품이 끝났고 지금 이제 작가님의 두 번째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을 맞이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배우분들의 연기와 저희 스태프들의 노력들이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다르지 않고 어쩌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드라마들이 주는 재미들하고 좀 다른 청량감도, 시원한 청량감이 있고 좀 알싸한 청량감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저희 작품만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비밀의 숲과 라이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밀의 숲은 어떠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1부부터 16부까지 진득하게 쭉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라이프는 좀 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더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이야기, 또 다른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떨 땐 그들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지점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비밀의 숲과 라이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차이점에 대해서는 유재명 형님과 이규영 씨가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같은 부분, 좀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본질은 뿌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작품 다 작가님을 미처 파악하지는, 쉽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쓰신 글을 읽었을 때 언제나 항상 옳고 그르건 간에, 맞고 틀리건 간에 그 뿌리를 향해서 가는데 그 본질이 무엇인가, 시스템, 결국에 그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작품에서도 여지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하이라이트 영상 볼 때 여러분의 연기를 보고 정말 와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해주신 이런 답변들을 듣고 있으면 어쩜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 안에 깊이가 진짜 남다르다는 생각이 또 한번 감탄을 하게 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 왼쪽 끝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윤우 기자라고 하고요. 저 감독님하고 이동욱 씨하고 조성욱 씨한테 질문인데요. 네, 먼저 감독님께는 그 이동욱 씨랑 조승우 씨가 대립하는데 이게 선악의 대립이라기보다는 뭔가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합리적인 사람의 대립처럼 보이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마음이 잘 움직이는데 돈 벌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반감을 좀 느끼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당위성의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조승우 씨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그려내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조승우 씨도 마찬가지로 돈 벌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청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이동욱 씨는 좀 로맨스에서 보기를 원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좀 깨고 싶으셨던 욕심이 있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초반에 잘 못 들어가지고. 네.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더 공감하기 마련인데, 좀 여기에서는 이동욱 씨가 선하기만 한 사람이라기보단 두 분의 갈등이 좀 더 팽팽하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동욱 씨가 그냥 그 예진우의
그 캐릭터도 그렇고 그리고 이 상국대학병원 총괄사장으로 부임한 구승효의 캐릭터도 그렇고 각자의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어떤 욕망에 의해서 혹은 어떤 주변의 분위기나 이런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어떤 신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의사로서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혹은 어떤 이 병원 안의 문제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구승효 캐릭터 조승우 씨가 얘기한 구승효 캐릭터는 경영자로서 그리고 봤을 때 어떤 당연히 이익을 내야 되는 어떤 회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어떤 병원 안에 있는 문제를 제3자의 시선으로 혹은 이제 그 안에의 병원의 어떤 그 울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더 냉철하고 그 안에 있는 폐해나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혹은 개선할 수 있는 지점들을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희 캐릭터에 또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립이 이루어지고 그 대립이 어떤 이유가 없이 느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치관의 대립과 자기 입장에 대한 대립이 명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로맨스 연기를 기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런 걸 깨려고 일부러 라이프를 선택한 건 아니었고요. 로맨스 연기 좋아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차기작이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전작에서 워낙 이렇게 좀 절절해 보이는 사랑 그리고 이렇게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그와 반대되는 그 모습을 좀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작품을 찾다 보니 이번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구승효 역할은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이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프로예요. 승효라는 사람은 나이 40도 안 돼서 그룹 계열사의 CEO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를 CEO까지 되게 만들었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승효가 학교 다닐 때부터 했던 그 그룹 재단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기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선대 회장님께 잘 보이게 돼서 일반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회장 비서실로 가고 거기서부터 일을 하는 거를 인정을 받아서 무슨 로지스 가장 세다는 화물 쪽도 맡아서 하고 근데 자신의 고마움,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자신을 써줬다는 그 선대 회장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끝까지 그 그룹에 충성하는 인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는 실력도 그렇고 자신의 의지도 그렇고 정말 이거를 내가 흑자를 내야겠다 마음 먹으면 자신의 모든 거 공부를 해서라도 전문가보다 더 큰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승효가 어떻게 보일지는 그래서 제가 정당성을 가지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승효라는 인물이 가진 상황 또 거기에 또 그걸 다 녹아낼 조승우 씨의 연기력까지 합쳐지면 아마 당위성이라는 말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밤 11시에 첫 방송되는 라이프 여러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번에 중앙에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의 민경원 기자고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세 배우님께서 이수연 작가님의 이전 작과 이번 작의 차이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처음 이수연 작가님과 호흡을 맞추는 배우분들 중에서 대본을 받아보고 다른 작가의 대본과 어떻게 달랐다라는 점이 있었으면 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감독님께서 하얀 거탑을 잘 안 보셔서 다른 메디컬 드라마와 차이점은 좀 말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배우님들 중에 혹시 이런 부분이 다른 메디컬 드라마와는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느끼신 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승우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지금 비밀의 숲도 그렇고 내부자들도 그렇고 몇 작품째 그 시스템의 문제를 파헤치는 그런 작품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꾸준히 선택하고 계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수연 작가님 작품 처음 하신 네. 네, 저 처음 하는데요. 예, 작가님의 대본이 사실 한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한 번 딱 읽어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거지? 어떤 의도로 이 씬을 여기에 배치하셨을까? 지금 이 대사는 여기에 왜 나오지? 근데 이제 그 대본을 여러 번 읽고 후반부에 가서 뒷이야기들이 덧붙여지면 그 앞에 궁금했던 것들, 미스터리들, 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가 점점 풀려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수연 작가님의 아주 독특하고 섬세한 화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도 조금 감 찾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자신의 것을 다 표현하는 인물은 이 중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문득 든 생각이, 하얀 거탑은 한 인물의 감정을 따라가잖아요. 그 인물이 가진 욕망, 성취 이런 것을 쭉 따라가는 드라마라면, 저희 드라마는 인물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문제점들, 그 안을 파고드는 비의료인의 자세,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그려져서 그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수연 작가님을 처음인데요. 그 요즘 많은 대본들이 뭐 어떤 문제점, 뭐 정치적인 문제든 사회의 어떤 부분의 문제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문화적인 부분이든 이런 것들을 소재로 뭐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장르적으로 소재로 이용할 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태도를 가진 작품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드라마 대본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처음 이수연 작가님 대본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저도 굉장히 절감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학교에 있는데요. 학교에서 강의를 좀 하는데 교육계도 정말 올바른 신념과 긴 세월을 보고 갈 수 있는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교육계도 정말 돈의 논리가 첫 번째가 되어버린 상황에 굉장히 개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료계도 마찬가지구나.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날카롭게 정면으로 던지는 드라마가 있다니 너무 놀랍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들게 한 작품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용감하고 날카롭고 정말로 커다란,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면역력을 높여서 어떠한 가치관으로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은 굉장히 드물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동욱 씨, 문소리 씨께서 얘기를 하실 때 문소리 씨가 꼭 배우라면 하고 싶은 작품이었다라는 얘기에 원진아 씨가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셨고, 이동욱 씨가 처음에 읽었을 때 이 대사를 왜 여기에 배치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에 이규영 씨께서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었나요? 이규영 씨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수연 작가님 대본을 받으셨을 때? 예, 사실 저도 비밀의 숲이란 작품에서 대본을 보고 연기를 할 때 제가 나중에 드러나는 인물이었는데, 그
그 나중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의 과정이나 이런 것도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키를 쥐고 있다는 것만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안경을 쓰고 나다 안 쓰는데 얘가 왜 안 쓰지 안경을 갑자기 뛰다 떨어뜨렸나 막 도대체 뭐지 한참을 고민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도 굉장히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수연 작가님의 작품은 뭐 정말 빈틈이 없구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그거를 그냥 정말 열심히 잘 살려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동욱이 형께서 또 같은 생각을 하셨다니 네 좋네요. 네. 네. 조수호 씨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그 시스템을 파헤치는 역할을 계속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그때 들어오는 또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작품을 선택하는 거고요. 또 이수연 작가님께서 저도 좀 부담은 있었죠. 비수 끝나고 나서 또 근데 작가님 대본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또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대답이죠? 네. 마음에 꽂히는 그래서 하길 작품. 잘했다고요. 네. 그래서 하길 잘했습니다. 네. 비숲에 이어서 라이프가 조수호 씨의 가슴속에 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훅 들어온 그 느낌 그대로 구수요가 이제 되셨는데요. 그 모습을 좀 길게 보실 수 있을 그만큼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이기 때문에 라이프를 좀 오랜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여러분이 봐주신다면 아마 더욱더 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작 발표회를 진행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질문을 이 약간 그 사이사이 질문 말고 메인 질문을 이렇게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취재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얘기가 궁금하셨고 또 거기에 여러분께서 정말 멋진 답변을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작 발표가 정말 알차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2시에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3시 14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질문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는 질문 딱 2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싱글리스트 강보라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우선 질문이 2개인데 이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 하시면서 솔직히 해롱이 캐릭터가 너무 강해서 이게 약간 드라마에 볼 때 아직도 그 캐릭터에 대한 러블리가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지금 맡으신 역할에서 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감독님께는 사실 월화 드라마에서 라이프 같은 드라마가 주는 무게감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월화는 노코나 가벼운 장르물이 많았는데 그래서 혹시 라이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즐겁게 봐주셨으면 하면 어떤 관점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전작에서 좀 독특한 캐릭터를 연기했어서 딱히 일부러 그 캐릭터를 없애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진 않았고요. 그냥 인물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제 인물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는 감정을 굉장히 절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와닿았는데 자연스럽게 그 해롱이는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인물이 왜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 고민하시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예선우라는 인물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연출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게 병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문소리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하셨죠. 저는 이게 사실 촬영을 하면서 이 어떤 구승효 사장의 대사나 우리 인물들의 대사가 사실은 이게 결국 이 병원 안에 있는 우리 그간의 인물들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실은 저 드라마를 만든 저희 현장의 대사 같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이 이게 그렇게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사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드라마에서 이제 거의 모든 인물들의 어떤 그 서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캐릭터적인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보여주지 않고 그냥 병원 안에서만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데 이 예진우와 예선우 이 형제의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 드라마의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연이 있고 그리고 이 둘의 형제가 어떻게 이제 그 엔딩까지 갈지를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 병원 안에서 많은 캐릭터들의 어떤 이 갈등과 대립이 엔딩에 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지를 좀 봐주시면 저희 뭐 또 다른 재미를 시청자들 느끼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네, 워낙 많은 이야기들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여러분께서 충분히 궁금증도 해소가 되셨을 테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쓰시는 좋은 기사에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제작 발표회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밤 11시에 첫 방송됩니다. JTBC를 통해서 여러분 라이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아마 이 무대에 계신 7분도 첫 방송 앞두고 마음이 어떠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쪽 유재명 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라이프는 이런 드라마니까 뭐 보시면 꿀잼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시고 관전 포인트요. 유재명 씨가 생각하시는 라이프의 매력,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매력 뭐가 있을까요? 예, 마지막 그 대답이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런 부담감을 제가 너무 첫 주자로 드린 건가 하는 생각이 또 제가 갑자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성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람 환경이 그래서 병원을 참 멀리 했었어요. 병원은 가까운 곳에 있고 예, 자주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알아야 되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병원 자주 가시되 아파서 가시지 마시고요. 네, 다른 이유로 네. 예, 저희 작품의 관전 포인트는 두 연기 거인의 연기 싸움을 관전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관전 포인트요. 네. 아니요, 뭐 문소희 씨가 생각하시는 라이프의 매력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더 어렵나요? 라이프의 매력 여기 뭘까요? 두 연기 거인의 연기도 보시고 문소리 씨가 나옵니다. 네. 관전 포인트. 이렇게 비주얼 거인들의 비주얼도 보시고 뭐 문소리가 성질 내는 것도 좀 보시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평소에 되게 사회 문제라든지 가까운 일들에 관심이 없었나 싶더라고요. 좀 어렵기도 했고 그래서 제 또래라든지 저보다 좀 어린 층의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보고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 수 있을 작품이고요. 꼭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이고 또 그냥 개인적인
뭐 이렇게 소감으로는 바람은 저희 작품 라이프 월요일 날 한다고 아까 걱정해 주셨는데 나름 저희 작품을 보시고 월요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재가 주는 무거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가가 뭔데? 아니 그래서 저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병원? 평소에 관심 없었어. 누가 병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랑 가장 가까운 문제고 진짜 우리가 사는 얘기들이거든요. 태어나서 병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나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 최대한 알기 쉽게 편하게 쏙쏙 들어가게 그렇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참석하시지 않은 또 이제 문성근, 천호진 선배님, 김원혜 선배님, 엄현 선배님 한 20명의 저희 또 주주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연기를 보시는 맛이 아마 솔솔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잘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